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목차. 배경시간 1993년 1994년. HP-MAIM- 타이틀. 해리는 작년과는 다르게 친구들이 보내온 생일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받는다. 위즐리 가족은 복권에 당첨되어 이집트 여행을 갔고 헤르미온느는 부모님과 함께 프랑스 여행을 갔다. 그리고 호그와트로부터는 호그스미드 방문을 위해 보호자의 사인 허락을 받아오라는 통지서를 받는다. 해리의 보호자는 공식적으로 버넌 이모부이다. 시리우스 블랙이라는 범죄자가 무장 탈옥했다는 뉴스를 보며 식사 중이던 버넌 이모부는 자신의 누나 마지 더즐리가 집에 올 것이니 마지 앞에서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 사인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건다. 하지만 마지가 해리의 부모님에 대해 심한 험담을 하자 분노한 해리는 무의식 중 마법을 사용하여 마지를 풍선처럼 부풀려버린 후 짐을 싸들고는 가출해버린다. 홧김에 가출했지만 먹을 돈도 갈 곳도 없고 미성년 마법 사용으로 이미 호그와트에서 퇴학당했다고 생각한 해리는 거리를 잠시 방황하다. 공원 먼발치에서 커다란 검은 개를 얼핏 보고 자세히 관찰하려다가 넘어진다. 그때 해리 앞에 길 잃은 마법사들을 위한 나이트버스가 정차하고 해리는 얼떨결에 타게 된다. 그리고 뉴스에서 본 시리우스 블랙이 먹을 범죄자가 아닌 아즈카반에서 탈옥한 마법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리키 콜드런에 도착한 해리를 마법정부 총리인 코닐리어스 퍼지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해리는 머글에게 마법을 사용한 자신을 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퍼지 총리는 오히려 해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그 문제는 자신이 잘 수습했으니 걱정 말라고 위로해주고 새 학기 교과서까지 챙겨준다. 그리고 해리는 방학이 끝날 때까지 리키 콜드런에서 숙박하기로 한다. 휴가를 다녀온 론과 헤르미온느도 리키 콜드런에서 며칠을 함께 하기로 한다. 론은 여행을 다녀온 후 자신의 애완주인 스케버스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걱정하여 신비한 동물 가게에 데려가지만 이런 쥐의 수명은 원래 별로 길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며 다른 쥐를 권하거나 안짱다리 고양이 크룩생스가 스케버스를 잡으려고 쫓는 등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로 떠나기 전날 우연히 위즐리 부부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 해리는 시리우스 블랙이 탈옥한 이유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란 것을 알게 된다. 학교로 떠나는 날 아서 위즐리는 해리에게 시리우스 블랙을 찾아다니지 말 것을 당부한다. 해리는 시리우스 블랙은 자신을 죽이려는 흉악범이고 자신이 먼저 그를 찾아다닐 이유가 없는데 어째서 이런 당부를 하는지 의아해한다. 폭우를 뚫고 학교로 향하던 기차가 중간에 정차하고 시리우스 블랙이 기차에 탔는지 수색하기 위해 아즈카반의 간수인 디멘터들이 나타나는데 디멘터를 본 해리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비명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는다. 해리 일행과 같은 객실에서 자고 있던 신임 어둠의 마법. 방어법 교수인 리머스 루피는 디멘터들을 기차 밖으로 몰아낸 후 아이들과 해리에게 초콜릿을 먹인다. 해리는 자신만 정신을 잃은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고 속상해한다. 입학식 연회에서 덤블도어는 호그와트에 디멘터가 있을 예정이지만 절대 학생들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에게 디멘터에 대해 경고하고 어둠의 마법 방어법 교수로 리머스 루핀이 신비한 동물 돌보기 교수로 해그리드가 임명됐다는 것을 알린다. 점술 수업 첫 시간 해리의 찻잔에 죽음을 뜻하는 죽음의 개가 보인다는 11트릴론이 교수의 말에 해리와 론은 꺼림직해하며 헤르미온느는 점술 수업을 거부하게 된다. 해그리드의 첫 수업 시간에는 해리가 대하기 까다로운 동물인 히포그리프 벅빛과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친다. 해리의 성공을 보고 심술이 난 말포이는 절대 히포그리프를 자극하지 말라는 해그리드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벅빛의 공격에 상처를 입고 수업은 정신없이 끝난다. 후에 루시우스 말포이는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벅빅을 기소해서 사형 집행을 추진한다. 루핀 교수의 첫 수업에서는 보가트를 해치울 수 있는 리디큘러스 마법을 가르치고 한 명씩 실습시킨다. 그러나 해리의 차례에서 갑작스럽게 루핀 교수가 해리 앞을 급히 막아섰고 루핀 교수가 정체불명의 은색 구체로 변한 보가트를 해치우며 수업은 종료된다. 첫 수업 이후 학생들은 루핀 교수의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다. 한편 크룩싱스는 여전히 스케버스를 괴롭히고 이 때문에 헤르미온느와 론은 자주 싸우게 된다. 헬로윈이 되어 3학년 학생들은 처음으로 호그스미드에 방문하게 되는데
해리는 버넌 이모부의 사인을 받지 못해 혼자 호그와트에 남는다. 루핀 교수는 쓸쓸해하는 해리를 불러 함께 차를 마시고 저번에 보가트 앞에서 해리를 막아선 이유는 보가트가 볼드모트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해리는 본인은 볼드모트를 생각하지 않고 디멘터를 생각했다고 하자 루핀은 특정 인물이 아닌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해리를 칭찬한다. 그때 루핀 교수의 사무실에 스네이프가 들어와 약을 주고 해리는 스네이프 교수가 만든 울프스베인 마법약을 루핀 교수가 마시는 것을 걱정한다. 호그스미드에서 돌아온 론, 헤르미온느와 함께 기숙사에 들어가려는데 기숙사 문지기인 뚱뚱한 귀부인의 초상화가 찢어져 있고 뚱뚱한 귀부인이 사라졌다. 초상화를 난도질한 주인공은 바로 시리우스 블랙. 덤블도어 교수는 즉시 모든 학생들을 연회장으로 모았고 시리우스 블랙을 찾기 위한 수색을 위해 학생들은 단체로 연회장에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된다. 그 이후 해리는 교수님들과 퍼시의 불편한 감시와 경호를 받게 되고 그리핀도르 기숙사 문은 다소 정신이 나간 듯한 괴짜 중세기사 그림인 캐도건 경이 임시로 지키게 된다. 한편 슬리데린과의 첫 퀴디치 시합 날이 다가올수록 날씨가 점점 더 험악해지는데 시합 전날 슬리데린이 아닌 후플푸프와 시합을 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다. 이유는 수색꾼인 말포이의 팔이 아직 낫지 않았다는 것. 슬리데린에 맞춰 시합 준비를 한 그리핀도르 팀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게다가 후플푸프에 새로운 수색꾼 세드릭 디고리가 들어왔다는 소식으로 머리가 복잡해진 해리는 어둠의 마법 방어법 수업에 지각한다. 그런데 교탁에 있는 것은 루핀 교수가 아닌 스네이프 교수였다. 10분 지각한 해리에게 10점을 감점하고 각종 지적을 남발하며 스네이프 교수는 수업 진도와는 다르게 한참 나중 진도인 늑대인간에 대해 가르친다. 다음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그리핀도르와 후플푸프의 퀴디치 시합이 시작된다. 아까 언급된 데 슬리데린 특화 전략이 휴지 조각이 된 데다. 해리보다 훨씬 덩치가 큰 세드릭이 바람 속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었기에 그리핀도르에 매우 불리한 상황. 한치 앞이 안 보이고 돌풍 소리에 중계도 묻혀서 스코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작전 타임 시간에 헤르미온느가 마법을 써서 해리의 안경을 방수로 만들어준다. 한결 편해진 해리는 스니치를 찾다가 운동장에서 검은 개 형상을 발견하고 당황한다. 그리고 뒤늦게 스니치를 발견하고 쫓다가 운동장에 100여 마리나 되는 디멘터들이 난입하는 바람에 또다시 어떤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기절한다. 해리는 안 돼요. 제발, 해리는 안 돼요. 비켜서, 이 어리석은 여자야. 비켜서, 당장. 해리는 안 돼요. 제발 안 돼. 대신 날 죽여요. 해리가 들은 목소리의 주인은 자신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퀴디치 경기는 상황을 알지 못했던 세드릭 디고리가 스니치를 잡고 후플푸프가 100점 차이로 이긴다. 그리고 해리의 빗자루는 커다란 버드나무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수업에 다시 나오게 된 루핀 교수는 학생들이 스네이프 교수한테 받은 양피지 롤 2장짜리 늑대 인간 장문 숙제에 대해 항의하자 취소해준다. 그리고 해리에게 디멘터는 사람의 불행한 기억을 먹이로 삼으며 디멘터가 다른 사람보다 해리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해리가 허약해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며 다음 학기에는 디멘터를 막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로 한다. 학기 마지막 주말 호그스미드 답사를 하는 날 프레드와 조지가 해리에게 도둑 지도를 선물하며 호그스미드로 가는 비밀 통로를 알려준다. 해리는 프레드, 조지가 알려준 비밀 통로로 호그스미드에 가서 론, 헤르미온느를 만난다. 스리 브룸스틱스에서 버터 맥주를 마시던 셋은 스리 브룸스틱스를 방문한 교수님들과 퍼지 장관의 대화를 통해 시리우스 블랙이 해리 아빠의 절친이자 해리의 대부였으며 해리 부모님의 비밀 파수꾼이었는데 그들을 배신했고 또 다른 친구였던 피터 페티그루와 12명의 머글들을 죽이고 아즈카반에 갇히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엿듣게 된다. 위즐리 씨가 해리에게 절대 시리우스 블랙을 찾아다니지 말 것을 당부한 건 바로 그가 해리의 부모님을 배신하고 이들을 죽게 만든 원수이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방학이 시작되었고 충격에 휩싸인 해리는 왜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따지기 위해 론, 헤르미온느와 함께 해그리드의 오두막에 간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눈이 빨갛게 충혈된 해그리드가 서 있었다. 첫 수업 때 일어난 사건으로
위험한 동물 처리 위원회에서 벅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공문을 받은 것이다. 3인방은 해그리드와 벅빅을 변호하기 위해 판례 공부를 시작하고 해리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최신형 빗자루 파이어볼트를 받는다. 카드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것을 보낸 사람이 시리우스 블랙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헤르미온느는 맥고나걸 교수에게 빗자루 검사를 부탁, 그녀가 파이어볼트를 수거해간다. 헤르미온느가 해리에겐 말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맥고나걸에게 보고해서 한동안 해리와 헤르미온느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리는 디멘터를 물리치기 위해 루핀 교수에게 페트로누스 마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맥고나걸 교수에게 압수당했던 파이어볼트를 돌려받는다. 파이어볼트가 무사히 돌아와 론과 헤르미온느의 사이가 다소 풀어지려는 찰나 론의 스케버스가 사라지고 론의 침대 시트에서 피와 함께 황갈색 고양이 털이 발견되어 론과 헤르미온느는 결정적으로 사이가 틀어진다. 한편 해리는 기다리던 레번클로와의 퀴디치 경기에서 초첸과 첫 대면을 하고 뛰어난 실력에 파이어볼트의 성능까지 더해져 레번클로를 상대로 낙승을 거둔다. 스니치를 잡기 직전 말포이, 크레브, 고일과 슬리데린의 주장 마커스 플린트가 디멘터로 분장해서 나타났지만 해리는 멋지게 페트로누스 마법에 성공한다. 그리고 그날 밤 론의 침대에 시리우스 블랙이 나타나고 학교가 발칵 뒤집힌다. 호그스미드 방문날 해리는 투명 망토를 쓰고 호그스미드에서 유령인 척 말포이를 놀래주다가 얼굴을 보이고 만다. 말포이에게 얘기를 들은 스네이프 교수는 해리를 의심하여 몸을 뒤지다 도둑지도 양피지를 발견하지만 도둑지도에는 특정 인물들이 스네이프 교수를 놀리는 말만 잔뜩 적힌다. 스네이프의 호출을 받고 그의 사무실로 와 이 광경을 보게 된 루핀 교수는 해리를 빼내주지만 지도는 압수하며 이런 위험천만한 때에 몰래 호그스미드를 돌아다니다니 실망했다며 부모님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리를 꾸짖는다. 148 반성하고 있는 해리와 론에게 나타난 헤르미온느는 해그리드가 소송에서 져서 벅빅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준다. 해그리드가 학교에 돌아오고 망연자실해하는 해그리드를 보며 말포이가 비웃자 헤르미온느는 말포이의 따귀를 때린다. 말포이 때문에 마법 수업에 가는 것을 깜빡한 헤르미온느는 점술 수업에서 트릴론이 교수와 다투고 점술 수업을 때려치운다. 해리는 슬리데린과의 마지막 퀴디치 경기 날 드디어 퀴디치 우승컵을 따낸다. 이후 시험 기간 론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과목의 시험을 동시에 치르는 헤르미온느의 시험 시간표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묻지만 헤르미온느는 알려주지 않는다. 시험 주간이 다가왔고 마지막 시험인 점술은 교수가 모두 개별적으로 만나 수정구슬을 보는 방식이었다. 원래도 점술에 소질이 없는 해리가 이리저리 얼버무리고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트릴로니 교수가 흐리멍덩한 눈을 하고 큰 목소리로 말한다. 그건 오늘 밤에 일어날 것이다. 그의 부하는 12년간 속박되어 있었다. 오늘 밤 자정 전에 그 부하가 자유를 되찾고 주인과 재회할 것이다. 어둠의 마왕은 부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끔찍해질 것이다. 트릴로니 교수의 고개가 축 늘어지더니 고개를 휘뚫어 올리며 말했다. 내가 깜빡 졸았었나 보구나.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트릴로니 교수를 생각하며 기숙사에 돌아온 해리에게 론은 벅빅의 사형이 해 진력해 집행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3인방은 투명 망토를 쓰고 해그리드를 찾아갔고 결국 벅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론은 해그리드의 오두막에서 스케버스를 찾는데 스케버스는 부들부들 떨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쓴다. 곧 크룩싱스가 나타났고 이어서 새까만 색의 커다란 개가 덤불 속에서 나타났다. 개는 론의 다리를 물고는 론을 질질 끌고 커다란 버드나무 뿌리 근처의 틈새로 사라져버린다. 개를 따라가 그들이 도착한 곳은 호그스미드의 악스는 오두막이었고 론을 물고 간 개는 애니마구스인 시리우스 블랙이었다. 블랙과 실랑이를 하던 중 루핀 교수가 나타나 해리를 무장해제시킨다. 그러고는 시리우스 블랙과 알 수 없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더니 형제라도 되는 양글을 껴안았다.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모두 충격을 받았고 헤르미온느는 분노에 떨며 루핀 교수가 시리우스의 침입을 도와줬고
그도 해리가 죽길 바라며 늑대 인간이라고 소리쳤다. 루핀 교수는 자신은 시리우스의 침입을 돕지 않았고 해리가 죽길 바라는 건 더더욱 아니지만 자신이 늑대 인간임을 인정한다. 그런 뒤 지팡이를 모두 3인방에게 던지고는 이제 우리에게 지팡이가 없으니 자초지종을 들어달라고 한다. 루핀 교수는 호그와트 도둑지도를 보던 중 해그리드의 오두막에서 해리, 론, 헤르미온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으며 시리우스 블랙이 나타나 론과 그 사람을 커다란 버드나무로 끌어당기는 것을 보고 달려왔다고 설명한다. 그건 쥐가 아니란다. 그는 마법사란다. 동물로 변신한 거지. 그는 피터 패티그루라는 사람이야. 루핀 교수가 지도에서 본 또 다른 사람은 다름 아닌 피터 패티그루였다. 루핀의 설명에 따르면 제임스 포터, 시리우스 블랙, 피터 패티그루와 자신까지 4명은 학창시절 절친이었으며 늑대 인간인 자신을 위해 세 친구 모두 애니마구스가 되었다는 것과 시리우스 블랙은 피터 패티그루를 죽이지 않았고 피터 패티그루가 자신이 죽은 것으로 꾸미고 지금까지 론의 쥐 스케버스로 지내왔다는 것이었다. 또한 스네이프 교수가 과거 그들의 장난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고 그 때문에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차분하게 마치자마자 어느샌가 들어온 스네이프 교수가 투명 망토를 거스며 루핀 교수에게 지팡이를 들이댔다. 스네이프 교수는 설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시리우스와 루핀 교수를 줄로 묶었다. 해리는 스네이프 교수를 막아섰고 무장해제 주문을 외웠다. 론과 헤르미온느의 주문까지 동시에 맞은 스네이프 교수는 벽에 부딪힌 뒤 기절하고 시리우스와 루핀 교수는 3인방에게 설명을 시작한다. 사실 해리 부모님을 배신한 진짜 비밀 파수꾼은 피터 패티그루였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시리우스와 피터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터 패티그루는 주변 머글들을 죽인 뒤 자신의 손가락을 직접 자르고 하수구 속으로 달아난 것이었다. 그리고 12년 동안 위즐리 가족의 애완쥐로 살아온 것이다. 추가로 어떻게 아즈카반을 빠져나왔냐는 헤르미온느의 질문에 시리우스는 개로 변신해 있는 동안은 디멘터들이 자신의 감정이 짐승처럼 변해간다고 여겼기에 그들이 식사를 내줄 때를 노려개로 변신해서 탈출한 것이었다. 모든 설명을 마치고 시리우스와 루핀 교수는 피터 패티그루를 죽이려고 한다. 이때 패티그루는 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이때 모습이 추한 걸 넘어서서 거의 혐오스러울 정도였다. 시리우스에게 볼드모트가 마법사 세계를 점거해 가는데 그를 거역해서 얻을 게 뭐가 있냐? 라고 하자. 크게 분노한 시리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마법사와 싸워서 얻는 게 뭐냐고. 무고한 생명들이지, 피터. 라며 호통친다. 그러곤 리머스에겐 왜 시리우스가 너한테는 아무 말 안 했겠냐? 라며 이간질을 시도하지만 리머스는 그야 날 첩자로 의심했으니까. 라고 답하며 시리우스에게 그동안 그가 살인범이었다고 오해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시리우스도 리머스를 첩자로 의심한 걸 용서해달라며 서로 쿨하게 용서해 이간질도 실패했다. 그럼에도 패티그루는 만약 볼드모트를 거역했다면 그가 자신을 죽였을 거라며 발악을 하지만 시리우스는 친구를 배신할 바엔 차라리 죽었어야지. 우린 널 위해 그렇게 했을 거야. 라며 소리친다. 론에게 나 좋은 반려동물이었지. 저들이 날 죽이도록 내버려 두진 않겠지, 론. 이라며 구걸하지만 론은 이딴 쓰레기 범죄자를 본인 침대에 재웠다는 생각에 경악을 하고 이에 패티그루는 난 좋은 쥐였어라고 말하며 계속 구걸한다. 헤르미온느에게도 구걸을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혐오감에 뒷걸음치고 아예 자신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친구 제임스의 아들인 해리에게 제임스의 이름을 들먹이며 목숨을 구걸한다. 이에 어떻게 내가 감히 해리 앞에서 제임스를 들먹이냐며 폭발한 시리우스는 패티그루를 내던지고 리머스와 함께 그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해리가 그들을 막아선다. 패티그루 같은 쓰레기 때문에 시리우스와 루핀 교수가 살인자가 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패티그루를 포박하고 터널을 빠져나와 돌아가는 길. 해리는 아버지의 절친이자 자신의 대부인 시리우스가 곧 누명을 벗고 심지어 그와 함께 살 수 있게 되리란 것을 알고 뛸 듯이 기뻐한다. 그런데 갑자기 루핀 교수의 사지가 떨리더니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이날 밤은 하필 보름이었으나 루핀은 도둑지도 속 상황 전개에 열중하다 급하게 악스는 오두막으로 달려오는 바람에 스네이프 교수의 울프스베인 마법약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루핀의 지팡이를 손에 넣은 피터 페티그루가 다시 쥐로 변신해 도망갔고, 늑대 인간으로 변신한 루핀에게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시리우스가 개로 변신한다. 늑대 인간 때문에 잔뜩 다친 시리우스를 지키기 위해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뛰어가지만 호숫가에서 100명도 넘는 엄청난 양의 디멘터 무리를 만난다. 해리는 힘겹게 페트로누스 마법을 시도하지만 압도적인 수의 디멘터 앞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고, 정신을 점점 잃어가며 디멘터의 입맞춤을 당하기 직전 멀리서 4발 달린 동물 형상의 페트로누스가 다가와 모든 디멘터들을 몰아냈고, 그곳에 존재할 수 없는 누군가와 굉장히 닮은 듯한 사람의 실루엣이 페트로누스를 다독이는 것을 본 직후 해리는 정신을 잃는다. 얼마 뒤 병동에서 정신을 차린 해리. 이때 덤블도어, 퍼지, 스네이프가 있었다. 퍼지는 시리우스를 가둬놨으며 곧 디멘터들을 데려와 그에게 디멘터의 입맞춤을 행할 거라고 말한다. 해리는 퍼지에게 시리우스의 무고를 말하지만 퍼지는 해리가 디멘터를 만난 후유증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고 치부하고, 스네이프는 옆에서 이를 부추긴다. 퍼지와 스네이프가 병동을 나가고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덤블도어에게 시리우스의 무고를 말하지만 덤블도어는 자신도 너희들의 말을 믿지만 그것만으로는 상황을 뒤집을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 낙담한 둘에게 덤블도어는 약간의 시간만이 더 필요할 뿐이라며 헤르미온느를 바라보고, 헤르미온느는 무언가 깨달았다는 표정을 한다. 영문을 알 수 없는 해리에게 덤블도어는 시리우스가 갇혀있는 곳의 위치, 일이 잘 풀리면 무고한 생명을 하나 이상 구할 수 있을 것, 절대 눈에 띄지 말 것 등의 얘기를 전달하고 병동을 나간다.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해리에게 헤르미온느가 자신의 목걸이처럼 보이는 의문의 물건을 보여준다. 헤르미온느는 이것이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타임터널하는 물건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번 학기 내내 헤르미온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업 시간표와 시험 일정표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었던 건 이 타임터널을 통해 시간을 되돌려 동시에 2개 이상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타임터널의 힘으로 3시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과거에 자기 자신들과 마주쳤다간 시간이 꼬여 영원히 과거에 갇히거나 심지어 과거의 자신이 스스로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모습을 들키지 않은 채 어떻게 시리우스를 구할지 고민하던 도중 무고한 생명을 하나 이상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덤블도어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 무고하게 사형당한 벅빅 역시 구해야 함을 깨닫는다. 덤블도어가 시리우스가 감금당한 곳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 것 역시 벅빅을 타고 창문으로 날아가 벅빅과 시리우스 모두를 탈출시키라는 것이었다. 이에 둘은 기지를 발휘하여 들키지 않고 사형 직전에 벅빅을 풀어주어 금지된 숲에 숨기고, 악스는 오두막에 들어간 본인들 일행이 다시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도중 헤르미온느가 어떻게 그 수많은 디멘터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무사할 수 있었는지를 묻고, 해리는 누군가가 등장해서 완벽한 진짜 페트로누스를 소환해 디멘터들을 몰아냈다고 알려준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 묻는 헤르미온느에게 해리는 이상하게 들릴 걸 알지만 자신에게는 아버지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해리는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지금껏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피터 페티그루도 알고 보니 살아있었는데 혹시라도 자신의 아버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혼자 생각한다. 1시간 이상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일행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고 루핀이 늑대 인간으로 변하고 페티그루가 쥐로 변신해 도망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있은 뒤 달려오는 늑대 인간을 피해 해리와 헤르미온느, 벅빅은 비어있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으로 몸을 피신한다. 여기 있다간 바깥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언제 시리우스를 구하러 갈지도 알 수 없다는 핑계를 댄 해리는 여전히 미심쩍은 헤르미온느에게 절대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을 거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킨 뒤 둘을 남겨두고 문제의 호숫가로 향한다. 해리는 아버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계속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시리우스와 헤르미온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과거의 자신조차 디멘터에게 입맞춤을 당하기 직전이 될 때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음에 당황한다. 그러다 그 순간 해리는 무언가를 깨닫고 앞으로 나서 페트로누스 마법을 사용한다. 과거의 해리가 정신을 잃기 직전 본 것은 아버지 제임스 포터가 아니라 미래의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안개 같은 희미한 형상만 소환했던 것과는 달리 완벽한 수사승 형상의 페트로누스가 튀어나와 디멘터들을 전부 몰아내고 과거의 자신 및 그 일행들을 구해낸다. 이후 벅빅을 이용해 시리우스를 안전하게 탈출시키고 그렇게 과거를 고쳐서 미래가 변한다. 벅빅은 탈출해서 무사히 지내게 되었으며 삼총사는 곧 병동에서 퇴원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하지만 루피는 스스로 교수직을 내려놓았고 해리는 그런 루핀 교수를 배웅하며 더 이상 그의 수업을 들을 수 없음을 아쉬워한다. 덤블도어 교수와의 대면에서 해리는 본인이 패티그루를 죽이지 말자고 해서 그가 도망가 시리우스의 누명을 벗길 수 없게 되었고 트릴로니 교수의 예언대로 어둠의 마왕이 부하와 제외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되찾을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덤블도어는 패티그루는 이제 너에게 빚을 졌다며 언젠간 그게 유용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말한다. 해리는 어젯밤 호숫가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착각했다니 바보 같았다고 자책하지만 덤블도어는 해리의 페트로누스가 수사승 형상으로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죽더라도 영영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 살아있는 거라고 위로해준다. 그리고 그리핀도르 기숙사는 퀴디치 시합에서 보여준 활약상을 인정받아 3년 연속 기숙사 우승컵을 따낸다. 먹을 세계로 돌아가는 기차 헤르미온느는 앞서 학기 중 포기한 점술과 더불어 방금 먹을 학을 포기하기로 결정해서 내년에는 타임 터너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시간표를 짤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여름에 있을 퀴디치 월드컵에 대한 얘기도 하고 폭발 스냅 카드놀이를 하며 이동하던 도중 굉장히 작은 부엉이 한 마리가 해리의 객차로 날아든다. 배달된 편지는 시리우스로부터 온 것으로 사실 크리스마스에 해리에게 익명으로 파이어볼트를 선물한 것은 시리우스였으며 여름에 이모분의 집을 뛰쳐나와 나이트버스를 타기 직전이나 후플푸프와의 퀴디치 경기 도중에 마주쳤던 검은 개 역시 시리우스가 해리의 얼굴을 보기 위해 변신한 것이었다. 시리우스는 해리의 대부 자격으로 해리의 호그스미드 방문을 허가하는 문서에 서명해 편지에 동봉하고 추신에 적힌 대로 애완쥐를 잃은 론은 그 대신 이 자그마한 부엉이를 새 애완동물로 갖게 된다. 피그 위저는 시리우스에 의해 론의 부엉이로 배속된 뒤 첫 임무로 파이어볼트를 배달하는 임무를 맡으면서 전개한 것.